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30일 오늘 거래일 마지막 날, 25년의 마지막 날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거래 폐장일이기도 한데요. 역시나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시청 전에 꼭 해주셔야 되는 점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일단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거래 마지막 일인데요. 뭐 약간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떨어졌다고 해서 아쉽다기보단 전체적으로 코스피 증시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 글로벌리하게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코스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왜 아쉬워하고 있냐? 제가 보통 이런 걸 아쉬워하는 사람이 아닌데 사실은 어저께 전고점 바로 근처에 4226포인트를 못 넘기고 끝났는데 오늘 분위기상으로 한 20포인트만 더 올라갔어도 전고점을 딱 마무리 짓고 2025년도를 마감했으면 딱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전부터 시장이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고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향으로만 시장을 좀 지켜줘서 조금은 아쉽다. 전고점을 넘지 못한 부분이 살짝은 좀 아쉬운 포인트였다. 그렇지만 2025년도는 굉장히 좀 해피했던 시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드릴게요. 일단은 밤 사이에 제가 어제 주식 레벨업에서 은값, 금값, 구리값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원자재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혜받는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좀 부담되는 원자재 가격에 너무 큰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세우죠. 이 의미를 여러분들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은값은 하루 만에 8%가 떨어졌고요. 금과 구리값은 하루 만에 4%가 떨어졌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오늘 연말이지만 조금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원자재 값이 상승폭이 너무나 거품이 많이 껴서 올라가는 걸 하루 만에 거품을 꺼트렸다라는 건 내년에 이 원자재가 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원자재를 주로 이렇게 거래하고 원자재의 이 시세를 조종하는 CME라고 하죠. CME, 시카고 마켓 컨트롤러라고 하는 건데 그 시카고 거래소에서 지금 이 원자재를 거래하려면 보증금을 더 내라, 증거금을 상향을 시키면서 하루 만에 급락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투기꾼들이 많은 걸 사전에 차단시켰다라는 거죠. 그 말인 즉슨 내년에는 자연스럽게 또 이 원자재 값이 올라가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올 때마다 이 원자재들을 좀 모아 간다면 내년에는 좀 좋은 상황. 특히나 저는 뭐 금값, 은값보다도 구리 쪽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부터 뭐 매수를 하자, 뭐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자리를 잡게 된다면 구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뭐 반도체, 전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구리에 대한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구리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내년에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본다. 더군다나 하루 만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된 종목들 많잖아요. 뭐 이구산업, 풍산, 뭐 그다음에 대원전선, 뭐 일진전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련된 종목보다 제가 봤을 땐 관련된 종목들은 워낙에 이제 재료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구리 선물 ETF라든지 구리 현물 ETF도 상품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좋아 보인다 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래서 급락 나온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요겁니다. 확실히 내년에 대한 힌트를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그거를 못 알아채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채라고 제가 말씀을 잔소리처럼 많이 하는 게 제 역할이고, 보시면 결국에는 12만 전자를 찍었고요. 결국에는 60만 닉스를 넘어서 65만 닉스까지 달성했습니다.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가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제 뭐 상담 방송을 나가서 항상 그 상담했던 종목들을 많이 복귀를 하는데요. 왜냐면
저의 한마디 때문에 정말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뭐 100%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좀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상담을 하고 나서 그 종목에 대해서도 같이 트래킹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기억에 남아요. 60만 원을 찍었을 때 따라 들어가신 분이 상담이 왔었는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다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무조건 홀딩해서 가져가셔라. 다만 이게 중간에 55만원, 50만원 초반대까지도 내려갈 수는 있는데, 그때 절대로 겁먹어서 삼성전자로 옮겨 타거나 이 종목을 잘라내지 마셔라. 다시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과연 제 말대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반도체에 대해서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의 역할은 반도체가 해줄 겁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섹터는 반도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력 설비, 그 다음에 뭐 우주항공, 로봇, 뭐 이런 기타 탄력이 좋은 종목들도 제가 상당히 즐겨서 트레이딩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분들의 포트의 중심에는 항상 반도체를 가져갑니다. 예, 반도체를 안 가져갈 땐 반도체 소재라도 제가 가져가거든요. 그만큼 반도체는 내년에도 우리한테 배신을 때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선정을 하고 싶으실 때는 좀 어렵게 뭐 이렇게 반도체 장비 소재 쪽으로 들어가실 필요 없고, 그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여전히 한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중심의 주도주 장세가 올 것이다. 왜냐면 2025년도 말에 굳이 대형주들이 움직이진 않거든요. 우리가 증시의 역사상 사실은 연말과 연시라고 하죠. 연말과 연시에는 코스닥 기술주들이 강합니다. 어떠한 이슈를 만들어서 좀 가벼운 종목들이 거래가 없다 보니까, 연말에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다 보니까 가벼운 종목들이 툭툭툭 올라오는데,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내년에도 가겠구나.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은 없었지만 그래도 기술주들이 조정이 나오는 와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오로지 신고가를 써가는 모습을 본다면, 결국엔 내년에는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해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역시나 내년 시작하자마자 또 좋은 모습 보여주겠구나 라는 힌트를 줬다. 오늘 제가 패장인이라서 조금 힌트를 상세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꼭 받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절대로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시장은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뭐 국내 시장이 떨어진 게 제가 아까 초반에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신고가를 찍고 나서 25년도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이었지만, 사실은 뭐 오늘 정도의 이제 하락이 나온 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아마 1월 2일까지도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내일과 내일 모레 휴장일이 이틀 연속 이어지고, 금요일날 잠깐 개장했다가 또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연속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의 실제적인 스타트는 1월 5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1월 2일날 시장 열릴 때는 굳이 급하게 시장에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늘 일본 증시도 좀 뭐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많았고요. 우리나라 증시처럼. 그나마 반대적으로 중국과 홍콩은 좀 상승을 해주는데, 뭐 얘네랑은 요즘에 이제 커플링해서 같이 가는 느낌은 아니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이런 식으로 커플링이 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들도 좀 쉬어가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예요. 요 차트를 왜 갖고 왔냐면, 요게 이제 코스피 연봉입니다. 1년당 봉이 하나씩 생기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요게 지금 2025년도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연봉으로 봐서 그렇지 일반적인 그냥 종목의 차트 같죠.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요게 75%예요. 75%.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도가 음봉이니까 요 밑에서 잡잖아요. 요 밑에 포인트가 2400포인트가 안 돼요. 이게 2399포인트더라고요. 2399포인트에서 4200까지 찍은 겁니다. 200포인트 부족한 2000포인트가 올라간 거죠. 한창 많이 올라가고 시장이 좋았다라고 했을 때가 요때거든요. 코로나 때. 요때 봉 크기의 2배죠. 그러니까 2025년도는 물론 저도 뭐 종목에 대해서 100% 뭐 다 맞아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좋은 성과를 드리지 않았나. 나름 조금은
만족스러운 202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24년도에도 저는 활동을 했고 23년도에도 활동을 했지만 2024년도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특히나 2024년도 연말에는 더 어려웠어요. 막 계엄령 사태 나왔죠. 뭐 미국에 누가 대통령 된다 막 얘기 나오죠. 우리나라 증시만 글로벌 증시 대비 막 빠지죠. 이러니까 막 할 말도 없고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2025년도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아 그래도 올해는 좀 뿌듯했다. 그래도 나를 좀 따라오시고 나를 좀 믿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성의 표시는 했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니까 좀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만큼의 성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성장가도에 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연봉이지만 2000년도 초반부터 솔직히 중간중간 음봉은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죠. 2025년도를 빼더라도 어쨌든 시장은요 1000포인트 이하에서 어쨌든 2500포인트 간 거예요. 올해 빼더라도. 그러니까 시장은 웬만한 똘똘한 종목을 갖고 있으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거래 마지막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 업종은 있습니다만 의미 없습니다. 중소형 건설주들 뭐 아마 정치 테마도 좀 엮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내년에 재개발 이슈도 좀 엮이는 것 같은데 중소형 건설주들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완벽하게 그림을 그릴 줄 아는 트레이더 영역입니다. 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잘하는 트레이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터주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터주도 괜찮아요. 엔터주들은 내년에도 아마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대장주를 꼽으셔라. 그리고 엔터주들 중에서 글로벌 블록버스터급의 아이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약세 업종도 크게 의미는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섹터들만 이렇게 모았습니다. 전체 다예요. 약세 업종이 전체 다인데 2차 전지는 이제 LNF 얘기까지 나오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째려보는 눈치, 그러니까 차가운 눈빛으로 계속 보내고 있고 조선기자재, 뭐 마스가 얘기 하루 나왔다가 뭐 쏙 들어가면은 그대로 다 빼고 있는 흐름. 근데 전선과 전력기기가 사실은 어저께 구리값 때문에 올라갔나? 저는 그 생각은 좀 동의를 못 하겠는데 사실은 구리값이 또 하루 만에 하락하다 보니까 전력기기 전선이 또다시 빠지는 그런 흐름. 근데 저는 내년에 주도주가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원전도 마찬가지로 전선 전력기기가 빠지니까 같이 좀 떨어지는데 이대로 본다면 저는 위에 두 개 말고 밑에 두 개가 내년에는 원년해가 되지 않을까. 분명히 미국발 수주가 터질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일단은 지금 전력과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도 니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6년도를 좀 준비하시려면 이쪽 테마를 좀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어쨌든 2025년도 제 주식 레벨업도 꾸준히 시청 많이 해주셨고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그다음에 좋은 정보, 그다음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26년도에도 여러분들 옆에 있을 거니까요. 항상 많은 응원 해주시고 많은 좋아요, 많은 구독 눌러주셔서 매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5년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2026년도에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2025년도 마무리와 함께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